서방 불안하게 하는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무기. 영국 신문인 익스프레스는 서방의 적들이 아르한겔스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 핵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해 나토 군사기지, 해군 수송대 및 중요한 해안 기반 시설에 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썼습니다. 연구원 마이클 코프만에 따르면 아르한겔스크는 러시아가 건조한 잠수함 중 가장 유망한 핵 잠수함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매거진은 한 기사에서 오늘날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수함 5척 중 3척은 러시아 잠수함이고 나머지 2척은 미국산이라고 논평했는데요. 러시아의 프로젝트 885m 야센 M 잠수함은 30분 안에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수함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첨단 핵 잠수함은 시속 1700km에 해당하는 시속 667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적의 핵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므로 러시아 해군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월 러시아 국방부는 4척의 핵 잠수함인 프린스 포자르스키와 아르한겔스크와 마지막 디젤 엔진인 야센 비앙카를 태평양 함대 야쿠츠크와 라다에 동시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많은 미국 관리들을 우려하게 만든 무기 유형인 야센 M급 핵 잠수함을 쿠바에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은 타잔과 같은 유형에 다른 야센급 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기간 동안 이러한 종류의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첫 번째 잠수함은 세베로드빈스크라는 이름으로 2013년에야 취역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등장한 후 미 해군 해상 시스템 사령부의 잠수함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인 데이브 존슨 소장은 워싱턴이 가까운 미래의 야센급 핵무기에 특히 중점을 두는 어려운 적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후속 야센급 잠수함은 설계가 개선되어 야센 M급으로 통칭됩니다. 카잔 잠수함은 동급 최초의 잠수함으로 훨씬 더 작은 크기, 새로운 소나 시스템, 더 조용한 원자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센과 야센 M급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고 추적이 어렵고 중무기를 탑재해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종류의 선박이 워싱턴의 잠수함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해안에서 증가하는 선박의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갈등 종식 이에 러시아와 행동 계획 발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평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을 러시아 대표들에게 전달해 2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갈등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 평화정상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평화에 관심을 가졌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가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지속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은 우리의 기초이며 모든 국가가 합의한 행동 계획이 테이블에 올려지면 이를 러시아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두 번째 회의에서 분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 회의에 101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인 세계가 서로 반대되는 블록으로 분열되는 것을 피했다.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대표와 101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다극화 사회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대표를 파견하지 않지만 행동과 말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평화 공식의 다음 단계에 대한 우리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철수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핵 안전, 식량 안보, 포로 및 추방자 석방 등 3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총리는 우리는 평화 공식의 초기 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작업 과정에서 평화 공식의 각 지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안들이 예르마근 키예프가 제2차 평화 정상회담에 러시아 대표들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합의한 공통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죠. 유엔 우크라이나 위한 평화적 해결책 희망.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거주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조정관인 데니스 브라운은 지난 몇 달 동안 분쟁이 확실히 증가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전쟁 중에 사이렌이 12번 울렸다. 12일 동안 폭발이 발생해 콕 씨의 일상생활이 자주 중단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여사는 6월 15일과 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해 유엔이 참관인이자 청취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를 희망한다며 내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코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브라운은 교전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 오늘날 전쟁 전 일자리의 30%가 사라졌고 빈곤율은 5%에서 25%로 증가했다. 14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우크라이나 인구의 40%는 2024년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주택 및 운송 부문, 에너지, 무역 및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국내 총생산은 10%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의 GDP는 거의 1/3으로 감소했습니다. 농업과 같은 중요 부문은 계속되는 분쟁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17만 31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지뢰가 만연해 있으며 2023년 노바 카코프카 댐 폭발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6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가 관계용수 없이 방치되었죠.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재건 및 복구 비용은 4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파르안 하크 유엔 대변인은 지구 최대의 다자기구는 유엔 헌장, 유엔 총회 관련 결의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르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 평화 제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유엔 헌장과 유엔 총회 관련 결의, 국제법 준수에 근거한 평화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예프가 새로운 러시아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한 후 러시아가 즉각 휴전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협상 조건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중립, 비동맹 및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평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핵 능력 확대, 영국, 프랑스, 독일 신속히 비난.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국제원 자력기구가 이란이 이전에 두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이란의 움직임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2015년 획기적인 합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포도로스와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 두 곳에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도로 현장에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2개를 신속히 설치하는 한편 나탄즈 공장에도 설치할 계획이죠. 공동 성명에는 프랑스 외무부, 독일 및 그는 이란의 움직임이 2015년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섰던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한번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에 따르면 이란은 60%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유일한 핵 없는 국가인 반면 대형 비축량의 우라늄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데 우라늄은 90%까지 농축되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매슈 밀러는 성명에서 이하가 제공한 정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이하와 즉시 협력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하에 따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했으며 현재 여러 개의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테헤란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 독일 등 그룹과 체결한 공동 종합 행동 계획 핵 협정에 따라 이슬람 공화국은 점차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이 획기적인 합의는
이란이 서방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액포안은 2018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일방적으로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 이 안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작성한 이란이 찬성 20표, 기권 12표,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 2표로 이 기관과의 협력 부족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 나라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이 조치를 법적, 기술적, 정치적 근거가 없는 성급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